자, 평화로운 한 주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6월 넷째 주 관심급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6월 셋째 주 관심 종목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효성중공업, 프로텍, 텔레칩스, S트래픽 이렇게 총 4가지 종목들을 분석드렸었는데 당시 가격, 그리고 분석 후에 최고가, 그리고 얼마나 상승했는지 파악한 숫자입니다. 효성중공업의 경우 플러스 10% 정도 최고가 상승했고, 프로텍은 플러스 37%, 텔레칩스는 플러스 26%, S트래픽은 플러스 19% 상승했습니다. 자, 3분기 투자연구소 모집 시작되고 있죠. 고정 댓글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다는 부분 참고되시길 바라고요. 6월 셋째 주 한국시장 달러화 지수 하락과 중국 부양책 기대감 작용으로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경기 민감주로 온기가 확산되면서 상승 업종, 그러니까 종목의 숫자가 다양해졌습니다. 지표가 회복을 지지할 경우에는 주가가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비중이 높아요. 그런데 반도체가 순수 기술주라기보다는 민감주에 속하기도 하죠. 사이클을 타긴 하니까요. 이런 인식들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어서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세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징 업종 4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에 조선과 해운, 그리고 기계 이런 쪽을 좀 봐야 된다라고 보는데, 조선업종 수주 및 실적 기대감이 괜찮아요. 주요 종목들은 벌써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더라고요. 해운주는 중국 부양책 기대로 벌크 선사를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고, 최근에 그리스 쪽에서 추가 수주가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또 있고, 카타르 2차 수주 앞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해운주들, 조선주들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기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실제로 진행되고 있고요. 건설기계 부문 협력 강화 기대감도 작용하며 오르고 있습니다. 종합상사, 워렌 버핏이 일본 종합상사주에 투자했죠. 그래서 강세를 일으키고 있고, 실제로 니케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상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잃어버린 30년을 회복했죠. 화학의 경우 2차전지 소재와 화장품주를 중심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화장품주는 실제로 실적이 찍히면서 올라가는 업황 회복 기대감 덕분에 올라가는 모습이지만, 2차전지 소재의 경우 특정 테마주에 대한 추격 매수를 주의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미국 시장 정리, 참고로 오늘 월요일은 휴장입니다. 영향력이 가장 큰 FOMC 물가 및 지표 이벤트를 소화했고, 연준이 가장 염려하는 물가 추이는 점진적으로 아주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 상승이 워낙에 가팔랐기 때문에 경고가 제법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 금요일에 하락 마감을 했죠. 오늘 한국 증시도 어쩌면 하락 출발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대응, 세계 증시 자금 흐름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증시 주도 업종 변화, 이제 하반기에 진입을 했죠. 업종 변화에 집중하시기를 권유드려 보겠습니다. 주가지수 간단하게 체크해보고 갈게요. 코스피 일봉, 추세 지속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뜻은 일단 최대 상승선 2659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 근처에 닿아서 주가 살짝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개인적으로 단기 지지 2570포인트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 구간까지 차라리 내려왔다가 위로 올라가줘야 저는 오히려 정상적인 조정 이후에 더 멀리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이니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코스닥 일봉, 제가 저번 주에 코스닥 저항 밴드를 890에서 900 정도로 설정드렸었는데, 실제 이 구간 도달하자마자 강력한 음봉이 발생하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바로 회복하면서 올라오려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890에서 900포인트를 돌파한다면 추가적인 상단을 열어볼 수 있겠고, 공부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어쩌면 다시 바이오의 시대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조선도 봐야 되고 해운도 봐야 되고 바이오도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당연히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요. 자, 한국의 4주차 관심 종목 HBM인데요. HBM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릴 텐데요. 일단 연간 HBM 시장 전망은 23년 7억 300만 달러에서 내년에는 8억 8천만 달러, 그리고 27년에는 거의 약 2배 정도 상승한 13억 2,400만 달러까지 상승을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SK하이닉스는 2013년에 세계 최초로 혼자 단독으로 개발한 건 아니고, AMD 아시죠 여러분? 엔비디아의 라이벌이었는데 지금은 엔비디아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쨌든 이 AMD와 함께 개발한 HBM 이고요. 2019년, 21년, 23년까지 꾸준하게 개발해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개발했다니 뭔가 메모리 같죠? 그렇습니다. HBM은 13년
AMD와 SK 하이닉스가 개발한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기존의 D램보다 높은 대역폭과 낮은 전력 소비량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HBM이 어디에 쓰이냐? 바로 인공지능, AI, 5G, 클라우드,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등 고성능 컴퓨팅의 필수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기존의 D램이라고 한다면, 메모리라고 한다면 이렇게 네모난 칩이 딱 그냥 하나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HBM은 마치 레고처럼 제작되어 기존 D램보다 더 많은 메모리 칩을 이렇게 쌓을 수 있는 것인데 어떤 이점이 있냐? 덕분에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지고 지연 시간이 줄어듭니다. 기존의 D램은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3D 방식으로 적재한 D램은 이렇게 1단, 2단, 3단, 4단 쌓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 HBM의 그림을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죠. 보시면 레고처럼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쌓았습니다. 이거를 그래픽화 시켜서 쉽게 보면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개발됐다고요? 이미 있던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미 있던 기술이고요. 데이터를 매우 빠른 속도로 전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그동안 시장 규모를 크게 키우지 못했어요. 가격이 비싼 건 물론 기존 HBM을 활용할 만한 고성능 AI 반도체가 없었기 때문이죠. 2013년에 무슨 AI 반도체가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미국의 인공지능 연구소 오픈 AI, 일론 머스크도 오픈 AI의 초기 멤버였죠.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 AI 챗봇 챗 GPT가 출시 2달 만에 무려 월 활성 사용자 수 1억 명을 달성하고, 이런 챗 GPT의 성공을 지켜본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바이두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즉시 관련 서비스를 출시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대규모 언어 모델을 구동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챗 GPT 같은 거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고용량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가 필수적이에요. 왜냐? 수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서 빠르게 답변을 해줘야 되니까요. 이런 데이터 센터에는 당연히 AI 연산을 위한 GPU와 NPU 등 이런 로직 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이를 뒷받침할 고성능 메모리가 탑재되는 겁니다. 그래서 HBM, 고성능 메모리 점점 더 중요해진다라는 겁니다.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SK하이닉스에 의해서 삼성전자도 HBM 양산을 늘린다라고 해요. 8개의 고대역 메모리를 탑재한 패키징 iCube 8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양산한다라고 하는데요. HBM 12개와 16개를 탑재한 패키징 기술 개발도 추진하고 있고 첨단 패키징 시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왜? 챗 GPT로 대표되는 생성 AI 그리고 하이퍼스케일급 데이터 센터 수요 확대로 빠른 연산 속도의 대용량 메모리 수요 또한 늘어나고 있죠. 실제 고객사들은요, 더 많은 저장 용량 그리고 더 많은 대역폭을 확보하길 원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의 성능 향상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AI 경쟁에서 지면 안 되니까요. 이미 일부 고객사의 경우에는 빨리 고성능 메모리 내놔라, 그래서 HBM 12개, 16개나 집적된 패키징 개발을 요구하고 있고 12개는 2년에서 3년 내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패키징뿐만 아니라 최적화된 구조 설계 공정 기술 간의 조화를 통해 칩렛 기술, 첨단 기술이거든요. 이 첨단 기술 고도화를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도출해낼 수 있죠? PCB, 디자인, 학계, 반도체 후공정, OSAT 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삼성전자의 압도적인 공장, 과연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이 높을까요? 삼성전자의 HBM 점유율이 높을까요? 그래도 아직은 SK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12단 HBM3를 개발했는데요. 삼성전자 주가도 한 달간 좋았지만 SK하이닉스 주가 상승률이 더 좋았던 이유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2021년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D램의 겨울이 온다 라고 하면서 삼성전자 매도 리포트를 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실제 하락장이 시작됐었죠. 그런데 최근 일부 제품에 한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D램 업체들에게 협상력이 생겼습니다. 만약 이번 D램 업체가 가격 협상에 성공한다면 21년 3분기 이후 약 2년 만에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업계에서는 계약 가격을 인상할 제품으로 고대역폭 메모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HBM과 DDR5 램을 꼽았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HBM3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가 아주 뚜렷한 상황이죠.
AMD가 올해 말부터 고객 인도를 시작한다 라고 밝힌 GPU에도 이 HBM3가 필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드려서 HBM 확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D램 업체들은 AI 시장 성장에 대한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다. AI 시장은 이제 개화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산업의 변화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그리고 TSV, 칩을 연결하는 거죠. TSV 후공정에 대한 KPX 분산으로 D램 업체들은 사이클 성향을 탈피했다. 그러니까 사이클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구조적으로도 이렇게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산 제품 시장 진입에 대한 선제적인 방어가 가능해졌으며 HBM 공정 관련 장비 수주 수혜가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관련 기업군이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공정별 수혜 기업군 정리, 어닐링, 이오테크닉스, 전공정 검사, YIK 이렇게 해서 아래까지 이야기 드리자면 마지막에는 OSA 테스트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꼭 캡처해 두시고 관심 종목에 등록해 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 자, 제가 3월 31일 올해 3월 31일에 분석 기업으로 이오테크닉스, 파크 시스템즈, HPSP를 공부 자료로 이렇게 제시 드렸었어요. 그리고 3월 31일에 차트를 제시 드렸었죠. 99,800원 정도를 1차 주요 저항 정도로 제시 드렸었고 76,300원부터 81,000원까지 이 지지밴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실제 76,300원, 81,000원 이 지지밴드에서 지지 성공한 다음에 금요일 마감 101,700원에서 마감하면서 이 지지밴드에서 목표가 근처까지 플러스 30%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 다음으로 파커 시스템즈 역시 3월 31일 자료입니다. 파커 시스템즈 역시 금요일 마감 186,000원 정도에 마감하면서 134,200원 3월 31일에 제시해드렸었던 포인트에서 오늘날의 자리까지 플러스 38% 올라봤습니다. 증권사 목표가는 19만원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투자연구소 2분기 성과 어땠느냐? 미국 시장의 경우 엔비디아, AMD,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AI 열풍이라는 기류를 잘 잡아낸 덕분에 플러스 50%에서 플러스 100% 정도 수익이 났고요. 한국 시장의 경우 플러스 30%에서 플러스 50%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HBM 정리 기존의 D램보다 높은 대역폭과 낮은 전력 소비량을 제공합니다. 3D 스택 방식, 그러니까 레고 방식으로 제작돼서 기존의 D램보다 더 많은 메모리 칩을 쌓을 수 있고 고성능 그래픽스 가속기와 그리고 네트워크 장치에서 주로 사용이 됩니다. HBM 메모리는 향후 고성능 컴퓨팅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널리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요점, HBM 관련 섹터에 관심을 가져보자. 다만 조정이 일어날 때 진입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자. 그러니까 신규 진입은 하시지 마시고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보시고 관찰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